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갑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찬 너머로 깜빡깜빡이는 희미한 기억 속에 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날 순 없어도 예, 오늘 하필이면 또 공교롭게 호남 KTX가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호남선 완행열차는 아닙니다만 KTX 열차를 타고 가더라도 늘 뭔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영희 의원님, 누굽니까? 네, 비 내리는 호남선. 네, 바로 떠나려는 호남인들의 마음을 구해하는 문재인 대표 얘기인데요. 예. 4.29 재보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표가 마음이 급해진 것 같습니다. 동교동계가 새정치 후보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원군을 잃은 문재인 대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자, 노랫말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라고 하는데 딱 문재인 대표의 마음인가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예, 짝사랑입니까? 네, 예. 네. 문재인 대표가 예. 아마 호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니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고위원 회의를 광주에서 했어요. 아마 네. 이 호남선 KTX 개통식도 좀 있었고 호남 민심을 좀 얻고자 하는 어떤 간절한 바람이 네. 담겨 있지 않나 싶은데 실제로 호남 민심은 어때요? 문 대표에 대해서 이번 재보궐선거 때 좀 도와주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나요? 지금 호남 민심이 예. 그동안 계속 새정치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를 해왔는데 예. 사실상 선거 때만 손을 내밀고 실질적으로 호남을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정서가 밑바닥에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와 달리 이번 재보궐선거에는 새정치 쪽에서도 예. 선거의 낙승을 기대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고 또 기존의 호남 민심을 대변하고 있던 천정배 전 예. 장관이 출마를 해서 이 앞길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예. 미궁에 빠져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예. 전 의원께서는 지난 전당대회 때 박지원 의원을 좀 도우셨잖아요. 네, 비서실장을 핵심 중추 역할을 했습니다. 전 의원께서 네. 하셨는데 이렇게 비 내리는 호남선 노래를 부르면서 애타하는 이 문 대표에 대해서 박 의원은 지금 마음의 결정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 예. 호남에 대해서 특히 광주에서 예. 선거 지원을 해달라는 이런 이제 당 내부 외부의 요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현재는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난 전당대회 때 앙금이 남아서 그런 거 아니냐 예.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요. 저도 어제 박지원 의원님을 잠깐 뵀었는데 지금 제가 아는 박지원 의원님은 이런 원칙과 명분을 중요시하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전당대회 때는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마음에 앙금을 둘 예. 그런 분은 아니신데 사실상 이번에 선거를 지원을 현재까지는 하지 예. 않는 것은 일단은 지금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일단 문재인 대표가 주도적으로 선거를 예. 치러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와 당 지도부에서 정식적으로 이런 이제 선거 지원 요청이 예.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상 제가 생각에 박지원 의원이 지금 선거를 지원을 했을 때 광주라든지 관악을 만약에 새정치 예. 후보를 지원을 했을 때 패배를 해도 문제고 또 승리를 해도 문제다. 그래서 패배를 할 경우에는 박지원 의원이 호남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결론을 또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박지원 의원이 그동안 호남 정치의 어떤 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내세우는 분인데
그런데 야권의 분열을 사실상 그 한가운데 서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으로서는 그러니까 선거를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줬다고 나중에 패배했을 경우에 책임론이 일 수 있고 또 도와주면 도와준 대로 또 호남 민심으로부터 좀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참으로 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요청을 할 거고 또 당원으로서 그런 책임을 외면할 수가 없기 안 도와줄 수 때문에 없죠. 아마 조만간 어떤 결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박지원 의원의 복심으로 통하는 전현 의원께서 전망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한번 도와주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노갑 고문이 지난번에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의원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DJ계에서 또 노갑 고문의 그런 이제 말씀과 같은 행보를 한다면은 이 정동영과 천정배 두 분과 DJ계가 이렇게 정면으로 대립하는 과거에 같이 보복전을 하는 그런 양상으로 비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사실상 우려하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좀 발을 떼자 이런.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호남당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새정치 쪽에 있는 DJ계 그런 분들이 호남당까지 이렇게 분당을 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당대회 이후에 문재인 대표가 박지원 이제 의원에게 사실상 당무를 의논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없어서 박지원 의원을 밀었던 DJ 쪽에서는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호남당 문제가 요즘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호남당이라는 그런 이제 창당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천정배 전 의원이 광주에서 당선이 된다면은 기존 새정치에 대해서 광주의 민심이 이반하는 것으로 봐서 천정배 의원이 또 많은 신진 후보를 다음 총선에 그걸 발판으로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느슨한 무소속 연대의 형태로 호남에서 그런 총선을 치를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발톱이 빠지고 양말 10켤레가 빵꾸 날 정도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문재인 대표의 비밀병기 김정숙 여사. 과연 강화의 딸로서 이 지역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김정숙 여사를 실제로 뵈면 방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나오지만 말씀이 좀 원울하면서도 굉장히 애교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그런 특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 때도 문 대표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김정숙 여사가 대신 참석을 해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후보보다도 부인이 더 낫다 이런 덕담도 해주셨거든요. 문재인 대표보다도 이 부인이 더 낫다. 그래서 직접 출마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강화도에 직접 출마하시지? 강화에서 이렇게 직접 선거에 뛰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강화가 아시다시피 이 농민 지역이고 새누리당 텃밭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쉽지는 않은데 또 검단을 중심으로 신도시가 지금 한창 이렇게 조성 중이기 때문에 한번 승부를 띄워볼 만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제 안보 이슈가 중요한 선거 변수가 되는 지역인데 최근 문재인 대표가 안보 정당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어필을 하고 있고 거기다 강화의 딸이라고 하는 분까지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당 텃밭인 이 지역의 판도가 어떻게 될지 아주 초미의 관심지역으로 좀 떠올랐습니다. 선거를 직접 하다 보면요. 지금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군대 입대하기 전부터 특전사 입대하기 전부터 사귀었던 김정숙 여사랑 결혼을 하셔서 지금까지 잘 사시잖아요. 막상 진짜 선거를 하게 되면은 선거 판세에 내조하는 그 부인들의 영향이 좀 있나요? 네, 상당히 영향이 상당히 있다. 미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거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대표 혼자서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대표를 대신해서 가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럴 경우에 가장 실질적으로 효과를 많이 내는 분이 배우자인 것 같습니다. 부인이나 남편이다. 근데 그 배우자가 좀 매력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이런 호감도가 있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사실상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매력적이고 호감도가 있으면 더 선거에 효과적이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때요? 이 김한길 전 의원의 부인인 최명길 씨, 아주 유명하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또 있죠. 지상욱 씨의 부인인 배우 심은하 씨. 또 한 명 더 있죠. 정몽준 의원의 부인이신 유명한 김영명 여사. 이분들 정도면은
남편들보다도 더 유명하다고 봐야죠. 네, 세 분 다 다들 정말 매력적이죠. 예.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아까 최명길 씨 경우에는 배우로서 현역 배우로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인지도도 높고 호감도도 높은데요. 이 김한길 전 대표가 당내 선거를 할 때도 전당대회나 이럴 때도 반드시 최명길 씨를 옆자리에 세워서 오히려 앞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최명길 씨가 김한길 대표의 당선의 1등 공신이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배우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열심히 안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천안함은 폭침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서른 의원은 물론 동교동 계입니다. 서른 의원 역시. 이렇게 얘기하면 문 대표로서는 힘이 상당히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그 홍준표 지사랑 서른 의원의 그 차이점은 홍준표 지사는 의도적으로 어떤 이제 그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 그 고의로 한 발언이다 볼 수 있고요. 서른 의원의 발언은 좀 다소 정제되지 못한 실수로 인한 그런 발언이다.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른 의원의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표가 천안함 폭침을 인정을 하면서 안보 행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실상 약간은 거리가 있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발언을 보면은 북한의 소행임을 인정을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너무 부풀려서 외부에 좀 언론에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이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앞서 이제 홍준표 지사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지사에게 가장 강력한 사람은 문재인 대표가 아니라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편지 썼던 거죠. 자, 홍준표 지사의 얘기와 이 학생의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눈치나 보는 것도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자기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멋지게 글을 썼는데 그 옆에 이 고등학교 한 명 학생이요. 밥 먹는 것도 공부다. 책상 못지않게 식탁에서도 많은 것을 배운다. 지사님은 학생들의 공부를 그토록 걱정하신다면서 정작 공부할 힘을 빼앗고 계신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홍준표 지사의 저격수는 바로 이 마산 지역 고1 학생일까? 어떻게 마음을 얻는 것은 우리 이쪽입니까? 학생? 고등학교 학생이 아닐까 학생이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홍준표 지사가 지금 저기에 보면 욕먹는 리더십이라고 요즘 유행어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욕먹는 리더십.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요즘 그 베스트셀러 1위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 일본 작가 후미타케가 쓴 그 책이 지금 한창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홍준표 지사가 그것을 약간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치인은 저는 욕먹더라도 그 할 일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옳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힘없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이렇게 폭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얘기는 좀